몇 번이요? 말씀드렸잖아. 이거 켰는데 누군가가 유튜브를 딱 처음 시작했어. 네. 몇 번이요? 하고 한 30초 동안 계속 몇 번이요? 몇 번이요? 이러고 있으면 안 된다고요. 말씀을 좀 해주세요. 바로바로. 몇 번입니까? 438번. 어? 37번? 37번, 38번. 빨리 해버려야지. 말 없으니. 자, 우리가 점근선의 방정식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유리함수에서 우리가 점근선의 방정식은요, 얘랑 얘를 보면 거의 뭐 다 끝났다고 볼 수 있지. 우리가 이 점근선의 방정식은 x-4분의 k 마이너스 1이라고 쓸 수 있단 말이야. 이 두 개만 보고 이렇게 쓸 수 있어. k는 아직 모르지만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그럼 얘를 우리가 통분을 다시 해봤더니 x-4분의 마이너스 x 플러스 4 플러스 k 이렇게 된다고. 여기까지 됐니? 됐으니까 얘를 보고 3을 보면 k가 마이너스 1이라는 걸 알 수 있잖아. 그지? k가 마이너스 1이 되면 a는 마이너스 1, b는 마이너스 4 이렇게 뭐 다 구할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a가 이거 하지 않아도 다 알 수 있구나. 우리 굳이 이거 쓰지 않아도 되겠네. 이거 쓰지 않아도요. 우리가 이 유리함수에서는 그 점근선이 분모를 0이 되게 만드는 게 이 x의 점근선이었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개수의 비율이 y의 점근선이었으니까 a가 바로 마이너스 1을 알고, 이렇게 안 해도 a가 마이너스 1이고 b가 저기다 4 플러스 b가 0이어야 되니까 b가 마이너스 4라는 걸 알 수 있다고. 그래서 여기다가 그대로 집어 넣으시면 y는 루트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1이 됐어. 얘를 그대로 보지 말고 마이너스 4로 묶어주면 x 플러스 4분의 1이 된다고. 그죠? 그럼 우리가 이제 방향을 따져야 돼. 시작점과 방향을 따져보자고. 얘 시작점은 어디가 돼요? 0, 어디예요? 0, 마이너스 4분의 1, 0이 되겠지? 여기가 시작점이고요. 방향은 1, 2, 3, 4 중에 어느 방향이야? 앞에 마이너스, 루트 안에 마이너스가 있으니 2, 4분면 방향이 될 거다라는 거지. 이렇게 해놓고 나서 얘의 정의역에 속하는 정수의 최대값을 물어봤으니 정의역은 x의 범위야. 여기에 최대값은 당연히 마이너스 1이 최대 정수가 되겠지. 마3, 마4 이렇게 갈 거 아니야. 이쪽은 없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1이 최대값이다 하면 되는 거야. 됐지? 이게 되죠? 됐어요. 그 다음 그 아래 있는 문제라고 했지? 아래? 알겠어. 38번 해봅시다. 예, 됐죠? 38번은요, 이게 3보다 작을 때는 유리함수를 따라 움직이고 3보다 클 때는 무리함수를 따라 움직인대. 이걸 좀 잘라서 봅시다. 오, 잘라서 봅시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프를 그릴 때 일단 얘를 표준형으로 고쳐주면 얘는 x-4분의 분모에다가 4를 집어넣어요. 4를 집어넣었더니 마이너스 6이 되고, 이 개수 b를 봐봐. x 개수 b를 봤더니 마이너스 2 이렇게 된다고. 그렇지? 이렇게 고칠 수 있잖아. 되니 안 되니? 되지? 그러니까 얘는 지금 4, 마이너스 1을 봐야 돼. 4, 마이너스 1을 보시면 하나, 둘, 셋, 넷 마이너스 2. 얘가 x는 4, 얘는 마이너스 2 이렇게 되는 거야. 그냥 4라고 쓸까? 이렇게 돼 있어. 그리고 얘는 마이너스 6이잖아. 음수니까 2, 4, 4분면 방향으로 이 유리함수를 그려야 돼. 그런데 우리가 3보다 작은 부분만 그리라고 했으니 여기는 우리가 그릴 필요가 없지. 3보다 작은 부분이니까 우리가 이렇게 그리기는 할 텐데 이 중에서도 3보다 작은 부분만 그리라고요. 그럼 3을 집어넣어봐. 3 집어넣으면 얼마 나와? 3 집어넣으면 4 나오니? 그래? 그럼 여기 3일 때 값이 조금 더
위로 가게 해야 되겠어. 저 3 집어넣으면 4 나오는 거 맞지? 여기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여기 아무도 없어요. 대답 아무도 안 하지. 아무도 없는 거예요. 저 혼자 하는 거예요. 3 집어넣었을 때 4가 나온다. 여기. 그러니까 여기 등호도 안 들어가.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이 부분만 지금 이렇게 되고 있다는 소리야. 이 위에도 없어. 지금 3,4까지만. 이렇게 그리는 거라고. 됐죠? 자, 그 다음에 얘를 봅시다. 얘는 루트 x 마이너스 3 플러스 a야. 그러면 얘는 a가 어딘지는 모르겠지만 마이너스 3보다 아니 3,0에서 시작한다고 보면 돼. 3,a에서 3 지점이 지금 이 자리가 3,4라고요. 3,4. 3,a에서 시작해서 3,0이라고 하면 이렇게 가는 거지. 이렇게. 이해가 돼요? a가 어디 있을지 몰라. a가 어디 있을지 몰라. 어디 있을지 몰라. 이렇게 갈 수 있어. 지금 위에 이것만 보면 이렇게 된다는 소리야. 알겠죠? 그럼 이제 이 밑에를 봅시다. 이 조건을 모두 만족한다고 했으니까. 자, 가보다는 나를 먼저 볼게. 나가 무슨 얘기인지를 보면 임의의 두 실수 x1, x2에 대하여 이게 같으면 이게 같다. 이거 무슨 말이었지? 혹시 알아? 이게 무슨 말이야? fx1과 fx2가 같으면 x1과 x2가 같다. 이게 무슨 말이야? 몰라리? 몰라요? 그럼 이건 알아요? x1과 x2가 다르면 fx1과 fx2가 다르다. 이거 무슨 말인지 알아요? 알아요? 몰라요? 손 들어가지고 머리를 세게 한 대 쳐봐. 그럼 알 수도 있어. 그럼 알 수도 있어. 무슨 말이에요, 이거? 이거 무슨 말이에요? 맞아요. 두 개 들어서 1대1 함수, 1대1 함수. x끼리 다르면 걔 함수 값들도 달라요. 이걸 대우한 게 이거잖아. 얘네들이 같다면 함수 값이 같으면 걔네 x들끼리 같을 수밖에 없다라는 소리야. 이건 1대1 함수 얘기라고 해. 1대1 함수. 함수. 1대1 함수는 어떻게 돼야 돼? 순증가 순감소여야 되고 모두가 행복해야 돼. 모두가 다 연결이 돼 있어야 된다고. 주르륵 가야 돼. 순증가 순감소. 그럼 얘를 봤을 때 요래 가면 안 되잖아. 얘가 이렇게 가는데 이렇게 가면 y 값들을 지금 두 개가 겹칠 수밖에 없잖아. 얘네들이 쭉 이어지게 가려면 어떻게 갈 수밖에 없어. 얘가 이 자리에서 시작해서 이렇게 가야 된단 말이지. 알겠어? 얘네들은 안 된다고요. 그래 이게 순증가 하고 있잖아. 순증가. 얘네들은 아니야. 그래서 다 탈락. 이렇게 된다는 거야. 그랬으니 우리가 여기에서 이제 뭐 어쩌라고 이렇게 될 수밖에 이걸 보고 나서 이제 가를 봤더니 치역은 y는 마이너스 2보다 크다. 그럼 마이너스 2보다 크게 지금 완벽하게 잘 연결이 되어 있는 거야. 그지? 끝. 자, 이럴 때 f-2와 fk를 곱한 게 마이너스 7이다. k를 구하세요. 자, f-2는요. 당연히 이 마이너스 2 자리에 있는 함수값을 찾아야 되겠죠. 마이너스 2는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되지. 마이너스 2를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6분의 마이너스 2 집어넣으면 얼마예요? 2예요? 아니죠. 6이죠. 왜 2를 썼어? 마이너스 2 집어넣으면 6이죠. 그래서 이 값이 마이너스 1이었어. 이게 마이너스예요. 그럼 fk가 얼마야 돼? fk가 결국 7이어야 된다는 소리지. 그러면 여기 내가 얘기를 안 했네. a가 얼마여야 된다고요? 4라고요. 4. 그치? 지금 루트 3,4잖아. 그죠? 3,4. 그러니까 저희가 시작점이 3,4야 되니까 저기는 시작점이 3,a였으니까 a가 4일 수밖에 없다고. 그러니 저게 7이 될 때가 언제냐? 7이 될 때가 루트 k-3 플러스 4가 언제 7이야? 물어보는 거라고. 루트 k-3이 3이고요. 제곱하면 k-3이 9이고요. k는 12가 나오네요. 그래서 우리가 구하는 답은 12. 됐어? 됐습니다. 잘 정리하시고 저게 1대1 함수라는 거 잘 기억하셔야 돼. 잘 아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또 몇 번일까요?
말씀하세요. 어, 443번. 애들이 질문 안 하고 책만 계속 넘기고 있어. 계속 책은 왜 이렇게 넘기는지 계속 넘기고 있어요. 어? 질문하세요, 질문. 443번이요. 봐, 이제 얘는 보면 그래프가 이 그래프랑 이 그래프가 한 점에서 만난다고 했는데 3부터 5까지라는 범위가 딱 정해져 있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뭐 생각보다 잘 풀 수 있을 것 같아, 너희들이. 자, 이거를 보시면 우리가 저거 다시 써볼게. y는 x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분의 여기다 1 집어넣으세요. 그럼 2 나오고요. 여기는 마이너스 2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럼 얘는 점근선이 x는 1과 y는 마이너스 2니까 여기다 또 그려. 이렇게 요렇게 y는 마이너스 2하고 x는 1하고 이렇게 하고 여기가 2니까 얘가 이렇게 가는 놈이 되겠죠. 그치? 저쪽은 안 그래도 돼. 왜? 우리 범위가 3부터 5까지니까. 그래서 3 집어넣었더니요. 마이너스 3 집어넣었더니 마이너스 1이라고요? 그럼 그림을 조금 더 죄송해요. 조금 더 붙어서 그려야 되겠어. 더 붙여서. 이렇게 붙여서 그려야겠어. 이렇게. 자, 3일 때가 마이너스 1이래요. 3일 때가 마이너스 1. 3, 마이너스 1. 자, 그 다음에 5일 때를 봤더니 5면 얼마니? 5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분의 5예요? 아니지. 마이너스 2분의 5 아니야? 나 혼자 하는 거지. 5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분의 3이니? 아, 그러네. 죄송해요. 자, 5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분의 3. 이 자리가 바로 5, 마이너스 2분의 3이었네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른 데는 볼 필요가 없어. 좀 강조하기 위해서 이 색으로 좀 할게. 여기만 보는 거야, 여기.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거라고. 이 자리에서. 알겠죠? 자, 여기만 보는 거야. 근데 그 아래에 있는 무리 함수는 뭐예요? y는 루트 3x 플러스 k라고. 그럼 k는 나중에 한다고 치면 루트 3x의 그래프는 이렇게 가는 거 아니에요? 일사분면? 그지? 일사분면 방향. 시작이 0,0에서. 근데 얘를 k만큼 움직이니까 얘가 막 위로 아래로 막 움직일 수 있어. 근데 위에서 막 움직여 봐라. 아무리 움직여도 얘랑 만나지 않잖아. 한 점에서 만나려면 얘를 좀 밑으로 내려야 되겠지. 내리세요. 이제 내리면 돼. 근데 이제 언제까지 내릴 거냐라는 거야. 조금씩 내려볼 거야? 이게 조금씩 이렇게 내려봐. 내려다 보면 여기 지날 때가 있겠지. 여기 지날 때. 그죠? 그럼 여기부터 시작해서 더 내리고 이거 괜찮죠? 내리고 하다가 여기 지날 때.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시점하고 이 시점의 사이에 있으면 되는구나 라고 알 수 있다고. 그럼 최대값은 언제야? 여기 있을 때가 최대잖아. 여기 있을 때가 최대, 여기 있을 때가 최소. k가 이 y절편이니까. 그죠? 뭐 어디를 지나면 돼? 3, 마이너스 1 지나면 돼. 그래서 여기 자리에다가 3과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은 루트 9니까 플러스 k. 루트 9는 3이 9에 넘어가면 마이너스 4가 되겠지. 그래서 k는 마이너스 4가 최대값이 된다. 됐죠?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해가 잘 되고 있는 거지? 이해 잘 하시면 돼요. 자, 또 뭘까요? 46? 아, 바로 옆에 있는 거네? 이게 일부러 이랬는지 모르겠는데 칠판들이 서로 이제 학생들이 마주 반대로 보고 있잖아. 저쪽은 칠판이 저쪽에 있고 여기는 칠판이 여기 있고 이쪽도 이쪽에 있고 그냥 여기 뭐 따따따따 하면은 저 옆방에서 다 들리고 저쪽에서 하면 다 들리고 선생님과 내가 서로 함께 벽을 마주하고 막 신호를 보내는 것 같아. 서로 그런 느낌이야. 자, y는 루트 ax의 그래프를 a가 음수네요. 그럼 얘는 몇 사분면 방향일까? 네, 2사분면 방향이죠. a가 음수니까 루트 안에가 음수면 얘는 2사분면 방향이라고요.
이사분면 방향인데 x축으로 1만큼 y축으로 1만큼 평행이동했대. 그러면 얘는 이렇게 될 수밖에 없겠지. 근데 나는 얘부터 그리지 않고 좀 얘부터 그렸으면 좋겠어. 여러분들이 얘부터 좀 바꿔서 그립시다. 얘를 보면요. y는 x-1분의 분모에 0 되는 x1을 집어넣으면 -1 플러스 2 이렇게 나오잖아. 그죠? 쟤는 1만큼 2만큼 이런 소리가 들릴 거라고. 저 켰죠 지금? 난 또 항상 이거 긴장해야 돼. 자, 1만큼 2만큼 이렇게 가고 얘가 -1이니까 얘는 요래 2, 4분면 4, 4분면 방향에서 어떻게 갈까? 이렇게 가는 이놈하고 여기 이렇게 가는 이게 이제 2차 유리함수 식이고요. 그 다음에 얘는 루트 AX가 아까 2, 4분면 방향이 원래 이제 이거였다고 이거 이런 놈이었어요. 근데 얘를 X축으로 1만큼 Y축으로 1만큼이니까 여기가 시작점이 됐다고. 이쪽으로 가는 게 아니라 이쪽으로 가고 있잖아. 이쪽으로. 맞죠? 그러니까 얘가 요렇게 가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야? 1, 4분면에서 안 만나는 거야. 그죠? 이거보다 더 커져서 이렇게 가야 만나는 거지. 이해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만나게 될 때가 언제일까를 생각하는 거야. 그럼 그거보다 더 커져야겠다라는 생각하는 거지. 절대값이 커져야 돼요. 절대값이. 숫자가 커지는 게 아니라. 그러면 얘가 y절편이 얼마인가를 구하려면 x에 0을 집어넣었더니 이 하얀색의 y절편이 0,3이었어. 이 자리가 3이구나라는 걸 알았다고. 그러면 얘도 0,3을 집어넣어봐. 0,3을. 0,3이 아니죠. 0,3을 저 아직 안 썼지 내가. y는 루트 a의 x축으로 1만큼 y축으로 1만큼 한 다음에 0,3을 집어넣어 보세요. 0,3을. 그때의 a 값이 루트 마이너스 a가 2가 되고 마이너스 a가 4가 되고 a는 마이너스 4잖아. 지금 이 노란 색이 a가 마이너스 4라고요. 이해됐어? 그러면 이 마이너스 4보다 더 커져야 되는 거야, 작아져야 돼? 위로 올라가려면. 절대값이 더 커져야 된다고, 절대값이. 이해되죠? 그러니까 절대값이 더 커진다는 의미는 이 빨간색은 a가 마이너스 4보다 더 작아야 된다고. 됐지? 됐어? 됐죠? 이렇게 푸시면 되겠습니다. 자, 또 몇 번일까요? 이렇게 유리함수 혼자 안 나오고 유리함수랑 무리함수랑 무리함수가 혼자 안 나오고 유리함수랑 무리함수가 같이 막 나와서 너희들을 헷갈리게 하는 거지. 무리함수도 중요하지만 유리함수가 훨씬 더 많이 중요해. 더 많이 어렵고. 잘 해보세요. 자, 또 몇 번입니까? 몇 번일까요? 이제 끝났나요? 없나요? 네, 57번이요. 우리 원장님이 너희들한테 주식도 막 보내시지. 투자 뭐 어떻게 알아? 그거 중간부터 봐도 상관없어. 선생님들 중에도 뭐라고 하는지 모르는 사람들도 있어. 주식에 관심이 없으면 투자 잘 못하면 뭐라고 하는지 모를 수 있어. 근데 그걸 아는 사람들은 이렇게 하는 거구나 막 이렇게 이제 하는 거지. 나는 아는 사람들. 나 요즘 한 달 전만 해도 한 1,200만 원 이득이었는데 지금은 900만 원 손해요. 한 2천만 원 떨어졌나 봐. 너희 이름으로 다 할 수 있어. 충분히 할 수 있어. 너희 다 투자할 수 있어. 근데 나도 안 팔 거니까 상관없어. 지금 좀 떨어져도. 지금 떨어졌을 때는 더 돈이 없어서 못 사는 게 아쉬운 거야. 그렇게 따지면 봄 특강도 해야 되나? 떨어졌을 때 사야 되는데. 자, 450 몇 번이라고 했죠? 7번. 해놓긴 해놨는데. 자, 이것도요, 이제 보면 얘는 명확하게 하지 않아도 돼. 얘가
시작이 어딘지도 관심 없어. 얘가 어느 사분면 방향으로만 가는지만 알면 돼. 어느 사분면으로 가? 2사분면. 이렇게만 그려놓고 얘 범위가 마이너스 2부터 a까지래잖아. 그치? 그럼 최대값, 여기가 최대값이 마이너스 2, b를 지나고요. 최소값은 a, 6을 지난다는 소리야. 이해가 되니? 그럼 끝났어. 여기다가 마이너스 2, b 집어넣고 a, 6 집어넣으면 a와 b를 다 구할 수 있다고. 자세히 그릴 필요도 없어. 왜? 우리는 그냥 얘가 감소하는 그래프인지 아니면 증가하는 그래프인지만 파악하면 되는 거지. 2사분면이라며 이렇게 가겠지 뭐. 그러면 끝. 쉽네요. 할 수 있겠죠. 이렇게 풀어버려야 돼. 자, 또 몇 번이야? 없어? 진짜? 몇 번까지 숙제였는데? 그럼 그 뒤에 있을 수 있지 않아? 괜찮아? 다른? 괜찮아? 없다고 끄덕끄덕 거리는구나. 없어? 알았어. 다들 없어요? 자, 그럼 저 또 진도 나갈게요. 우리 지난 시간에 무리함수 설명 남은 게 있나요? 우리? 역함수 얘기 좀 안 했나요? 역함수, 무리함수의 역함수 부분 조금 안 했네요. 그래서 역함수 얘기를 좀 하자면요. 지난 시간에도 살짝 우리가 무리함수 자체가 어디서 왔니? 뭐 이런 얘기를 했었잖아. 우리가 얘가 이렇게 왔는데 얘는 y는 루트 x였고 우리가 어찌 보면 얘하고 누구하고 y는 x제곱하고는 거의 배다른 쌍둥이? 배다른 형제? 뭐라고 해야 될까? 자, 어쨌든 그래요. 왜냐면은 얘를 제곱하면 y제곱은 x였으니까 얘랑 역함수 관계구나. y는 x 대칭이구나 라고 했잖아. 하지만 조심해야 될 부분은 뭐라고? 얘가 이차 함수는 R로 블록을 해버리면 얘는 1대1 대응이 아니니까 그럼 얘는 역함수를 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반드시 이놈을 할 때에는 x의 범위가 결정이 되어져야 된다라는 얘기를 했어. 그죠? 이해됩니까? 그럼 무조건 y는 루트 x의 역함수가 y는 x제곱의 x의 양수 부분이라고 볼 수는 있는데 우리가 그럼 이쪽은 어쩔 거야? 이쪽 y는 마이너스 루트 x 이런 놈이 있었다고 쳐봐. 그럼 얘의 역함수를 구한다고 생각해 보자고. 오케이? 그럼 뭐라고 쓸 거야? 생각해봐. 얘 뭐라고 쓸 거야? 제곱하면 뭐가 되죠? 제곱하면 y제곱은 x 되는 거 아니야? 그럼 y는 x에 대해서 대칭을 하면 y는 x제곱 아니야? 그럼 얘도 얘라고 쓰고 얘도 얘라고 쓰고? 아니잖아. 그죠? 그러니 그래서 얘의 우리가 원래 모양의 y의 범위를 잘 좀 생각해봐. y의 범위. 왜냐면 얘의 역함수의 x의 범위를 쓰고 싶으니까. x랑 y가 자리 바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여기서 y의 범위는 0보다 크거나 같았어. 그러니 얘의 역함수를 쓸 때도 0보다 크거나 같다고 쓰는 거야. 근데 얘는 지금 뭐예요? y 값이 0보다 작거나 같아요. 이 y의 범위가. 그러니 우리가 이걸 역함수로 바꿔서 이렇게 쓸 때는 x가 0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써야 된다고. 알겠지? 그러니까 y의 범위를 항상 신경 쓰고 여기서는 x의 범위가 나오는 것처럼 이렇게 써주셔야 돼. 특히나 우리가 그냥 x가 수 전체일 때는 x의 범위를 안 써줘도 되거든? 근데 이것처럼 이게 지금 아래로 블록 또 위로 블록 이렇게 나올 때는 꼭 써주셔야 돼요. 이거를. 이게 다르니까. 이놈하고 이놈이 다르잖아. 완전히 다른데 식은 똑같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좀 그걸 신경 써주시면 돼요. 알겠지? 그래서 그리고 우리 또 하나 얘기하는 것은 원래 함수와 이거 지난번에 했죠. 원래 함수와 역함수의 교점은 어떻게 하기로? 둘의 교점은 어떻게 하기로? 네, 원래 함수와 y는 x의 교점으로 하기로 했어요. 얘네 둘의 교점으로. 단 어떨 때? 어떨 때 하기로 했지? 아무 때나 하기로 했어요? 네, 증가함수일 때 하기로 했죠. 증가함수일 때만 해야 된다고요. 근데
대부분의 문제는 그냥 다 알아서 증가함수로 만들어 준다고. 고민하지 않아도 될 이야기인데 그래도 한 번씩은 꼭 점검은 해주세요. 점검만 해주시면 돼. 여기처럼 원래 함수랑 역함수의 그래프가 접한데 그럼 뭐 하면 되는 거야? 그냥 y는 x와 얘네들이 접한다. 그러면 판별식에서 0이다 하면 되겠지. 그지? 그렇게 하면 돼요. 그래서 역함수 얘기는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합성함수와 역함수 이렇게 막 열심히 막 돼 있는데요. 이런 거는 뭐 어려움 없이 여러분이 잘 따라갈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무리함수는 여기서 마무리를 짓고, 그럼 드디어 우리가 경우의 수에 대한 얘기를 할 수 있겠네요. 여러분들이 엄청 열심히 잘 달려주셔서 우리가 이제 수하는 좀 여유롭게 마지막을 마무리 지을 수 있을 것 같아. 하지만 나는 너희들이 이제 나중에 확률과 통계를 배우겠지만 확률과 통계보다도 이 경우의 수가 나는 제일 어렵다고 느끼거든. 경우의 수가 너무 어려워. 그래서 센이나 RPM 같은 책은 되게 또 쉽게 나와 있어. 이게 문제들이 쉽게 나와 있어. 학교 시험에서는 이렇게 쉽게 시험 문제가 안 나와. 겁나 어렵게 나와. 그나마 다행인 게 너희들은 이 경우의 수를 확률과 통계에서 배우지 않고 여기서 배우잖아. 그러니 아주 많이 어렵게는 낼 수가 없겠지. 근데 이제 너희들 다음 지금 초등학교 6학년 애들 걔네들부터는 이 경우의 수 이 부분이 다시 확률과 통계로 간대. 걔네는 죽었다 이제. 너희들은 전문적으로 확률과 통계 부분이 아니라서 괜찮은데 걔네들은 이제 큰일 났어. 경우의 수는 정말 많이 어려운 것 같아. 참 어려워. 여러분들이 중학교 2학년 때 배웠잖아. 경우의 수를 배웠지. 그때는 그래도 좀 괜찮지 않았어? 괜찮았어. 아, 넌 안 괜찮았어? 이게 경우의 수가 좀 상대적으로 어려워하는 애들이 있어. 그리고 좀 수학이 아니다고 볼 수도 있거든. 수학하고 좀 다른데 그렇다고 이 경우의 수, 이 확률 통계를 수학 아닌 다른 데 과목에 집어넣을 수는 없잖아. 어쩔 수 없이 이제 여기 들어와 있는데 나도 내가 이제 수학과를 나왔는데 수학만 해가지고는 안 될 것 같아. 그래서 옆에 있는 확률 통계라고 그때는 안 하고 전산 통계학과가 있었어. 우리 옆에. 그래서 전산 통계학과를 복수 전공을 해야겠다. 복수 전공을 신청했어. 근데 그냥 수학과에서 듣는 확률 통계만으로도 머리가 빠개질 것 같아가지고 복수 전공 하나도 안 들었어. 그럼 그냥 자동으로 취소되는 거거든. 그것도 되게 어렵게 복수 전공 하려면 아무나 안 시켜줘요. 여러분 대학 가면 알지만 막 학점도 좋고 막 그래야지만 복수 전공 할 수 있거든. 근데 못 해먹겠더라고. 나는 확률 통계 쪽은 아니야. 그래서 그게 좀 다를 수 있어. 여기 못하는 수학을 잘하는 사람도 경우의 수나 확률 통계 좀 어려울 수 있으니 그냥 열심히 좀 잘 해보세요. 어려워도 내가 너무 어렵구나라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자연스러울 수 있는 일이구나 라고 보시고 하시면 돼요. 자, 경우의 수. 이런 경우 저런 경우들을 막 구해보려고 하는 거야. 우리가 이거를 원래는 확률 통계 쪽에서 먼저 얘기를 하지만 우리는 그냥 나랑은 이제 우리는 언제 또 만날지 모르잖아. 그죠? 확률과 통계를 나랑 배울 수 있는 사람들은 거의 없을 거 아니야. 그래서 우리 시행과 사건과 경우의 수 이렇게 쭉쭉 이어서 얘기를 좀 해봅시다. 자, 시행은 행동을 시작하는 거야. 뭔가를 한다는 거야. 가위바위보를 하거나 주사위를 던지거나 우리가 뭐 동전을 던지거나 하는 걸 시행이라고 해. 뭔가를 행동을 시작하는 거지. 시작. 그러면 사건이 나와요. 사건. 약간 우리나라에서 사건은 좀 좋지 않은 사건 아니야? 그지? 뭔가 사건 사고 할 때 사건 같잖아. 영어로는 이게 이벤트야. 근데 우리는 또 이벤트는 또 되게 좋은 것 같이 느껴지잖아. 안 그러니? 나만 그러니? 대꾸가 없으니 뭐. 그래서 사건이 이벤트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그냥 뭐 1이 나올 사건, 2가 나올 사건, 3이 나올 사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근데 우리는 이벤트는 되게 좋은 것 같고 사건 하면 좀 안 좋은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행을 통해서 얻어지는 결과를 사건이라고 해. 시행을 통해서 얻어지는 결과를 사건이라고 한다고.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동전을 던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상한 소리 하지 말고, 이거 바짝 서요, 뭐 이런 소리 하지 말고, 앞면이나 뒷면이 나오겠죠. 그렇게 나오는 사건을 우리가 이제 앞면에 나오는 사건, 뒷면에 나오는 사건, 이렇게 시행을 통해서 얻어지는 결과를 사건이라고 한다. 그럼 경우의 수는 뭐냐? 이 사건의 가지수가 되는 거야. 사건의 가지수. 알겠죠? 우리가 경우의 수를 뭐라고 하는지. 다 이제 따라왔어요? 우리가 앞으로 해야 될 게 뭔지? 시행은 뭔가 행동을 시작하는 거야, 뭔가를 하는 거야. 했을 때 결과물로 얻어지는 게 사건. 그 사건의 가지수가 경우의 수라고 하면 된다고요. 알겠지? 그래서 우리가 지금부터 이제 경우의 수를 구하려고 해. 자, 경우의 수를 구하는 방법은요. 첫 번째, 일일이 다 구한다. 일일이 다 구한다. 일일이 세기. 다 세보는 거야. 이것도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이게 초등학교 때는 다 이렇게 했거든. 우리가 서울에서 대전을 거쳐서 부산을 가요. 부산을 가는데 가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는 거야. 막 이 길로 갈까, 저 길로 갈까, 막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었어요. 네 가지 있고 대전에서 부산 가는 세 가지 있다고 합시다. 이렇게 있으면 초등학교 때는 그런 생각을 못했어. 어떻게 계산할지를 몰랐어. 그래서 학교 선생님들이 자, 잘 따라와라 얘들아, 이걸 따라와 해가지고 하나, 둘, 셋 이렇게 다 했단 말이야. 그리고 또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이렇게 해서 12개예요. 잘 셌어요. 막 이러고 있었단 말이야. 그지? 이렇게 세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요, 여러분들이. 일일이 세는 방법이 우리가 일명 뭐라고도 하냐면 노가다를 해라 라고 하기도 해요. 다 힘들게 세야 되니까 노가다라고 하는데 그렇다고 이게 안 좋은 방법이라는 건 아니야. 꼭 좀 알아둬야 될 방법이긴 해. 노가다 일일이 세는 방법이 있고 그럼 우리가 여기서 뭘 하는 거냐면 규칙을 찾는 거지. 규칙을 찾아서 우리가 조금이라도 빠르게 계산하려고 하는 거야. 빠르게 계산하려면 뭐가 필요하냐? 덧셈이나 곱셈이 필요하겠지. 덧셈이나 곱셈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이것도 누가 이걸 12보기 다 하겠어요. 여기 네 가지 있니? 여긴 세 가지 있니? 그리고 나서 우리가 이거를 더할지 곱할지를 고민해 보는 거지. 그쵸? 그래서 얘를 곱해서 12가지가 나왔구나 라고 얘기하는 게 우리가 규칙을 찾아서 어떤 방식으로 해야 될지를 찾는 거야. 그럼 언제 곱하고 언제 더할 거야? 그 고민이 있어야지. 그죠? 그래서 책에는 아주 그냥 간단한 얘기만 돼 있어요. 덧셈은 사건 A가 일어나거나 또는 사건 B가 일어날 때는 더하세요. 합집합의 또는을 또 얘기해. 그리고 곱셈은 사건 A가 일어나는 동시에 사건 B가 일어날 때는 곱하세요 라고 써 있어. 단지 그렇게만 써 있어. 근데 그걸로 끝내기에는 설명이 너무 빈약해. 왜냐하면 우리가 매번 너희들이 이거 문제를 풀 때마다 나중에 또 확통을 풀 때에도 그렇고 확통을 공부할 때도 그렇고 선생님이 이거 더해요 곱해요? 이 질문을 너무 많이 받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 보셔야 돼. 언제 곱하고 언제 더할지를 잘 생각해 보셔야 돼. 그러니까 사건 지금 이건 서울에서 대전 가는 사건하고 대전에서 부산 가는 사건 두 개가 지금 함께 있어야 되는 거잖아. 그렇죠? 그러면 사건 A가 일어나거나 사건 B가 일어난다 라고 본다면 서울에서 대전을 가거나 대전에서 부산 가면 안 되잖아. 그죠? 근데 우리가 이제 또 거나의 의미를 또 잘 생각해야 되는데 또는 이 거나가 수학적으로는 어떻게 돼요? 여기에 범위는 얘 아니면 얘야 라고 하면 우리나라 국어는 어때? 얘 아니면 얘인 거지. 얘 이고 얘가 아니거나 얘 이고 얘가 아니거나. 근데 우리 수학적으로 또는은 어떤 의미도 있어? 얘와 얘가 모두 다 될 수도 있잖아. 그치? 수학적으로는 그렇잖아. 그래서 우리가 또는의 의미를 좀 잘 기억해야 되는데 어쨌든 서울에서 대전 가거나 대전에서 부산 가거나 여기서는 한국말로 거나를 생각해 보는 거야. 그렇게 되면 뭐 해야 돼요? 더 해야 돼요. 이거나 이거이면 이제 더 하는 거야. 근데 우리가 이거라고 하면서 그때는 우리가 동시에라는 말을 썼어. 동시에. 서울에서 대전을 가고 동시에 대전에서 부산을 간다. 이거를 얘기할 때 이 동시에가 원래는 영어로 얘기하면 same time 아니야? 그치? 근데 여러분 서울에서 대전을 가면서 대전에서 부산을 갈 수 있어? 같은 시간에? 그러니까 안 되잖아. 그치?
동시에의 의미가 진짜 같은 시간 안에 하는 게 아니라 서울에서 대전을 가고 그리고 대전에서 부산을 약간 그 의무적인 사항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지.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서울에서 대전 가고 멈추면 안 되는 거야. 대전에서 부산을 또 가야 돼. 그걸 다음날 가도 상관은 없어. 같은 시간이 아니어도 된다고. 하지만 의무적으로 반드시 가야 되는 경우에 동시에라는 의미를 쓰는 거지. 그 말을 쓰는 거야. 그런 말도 해. 내가 가르친 애 중에 한 명, 어떤 애가 그 굿즈를 주문해가지고 생산해서 파는 애가 있더라고. 사업을 하는 애가 있어. 중학생인데 지금 내가 가르친 애 중에 그런 애가 있어. 팬들 뭐 굿즈 막 이렇게 다 연락 받아가지고 돈 얼마 안 남는데 그거 뭐 한 6개월 해도 한 몇백만 원밖에 안 남는데 이 자식. 어쨌든 그럼 걔는 학생이면서 동시에 사업가라고도 할 수 있는 거지. 그지? 그때 동시에를 쓰는 거잖아. 그죠? 그게 같은 시간만 의미하는 게 아니라고. 학생이면서 동시에 사업을 한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곱하기는 어떤 의무사항이 있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의무. 우리가 편의점에 가서 빵 5개와 우유 4종류, 빵 5개 종류 중에 하나, 우유 4종류 중에 하나를 사와 라고 할 때는 이거와 이거를 다 사와야 되니까 곱해야 되겠지. 근데 빵 5개 또는 우유 4개 중에 하나, 5개 중에 하나, 우유 4개 중에 하나 또는이라고 하면 더하는 거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곱셈과 덧셈의 의미는 매번 고민하면서 잘 찾아봐야 돼. 우리가 같은 동등한 의미였을 때 얘를 더할지 곱할지 그 생각을 좀 잘 하셔서 덧셈 곱셈은 잘 따라오시면 돼요. 나는 곱셈이 의무적인 상황이다. 그 다음에 반드시 일어나야 될 일이다 라는 것만 알아도 좀 틀리지 않을 거라 생각하고, 고민이 되면 웬만하면 다 곱하는 거라고 보시면 돼. 알겠죠? 고민이 되면 곱해. 곱하는데 최종적으로 마지막에만 더한다. 그런 느낌이 많거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분류를 잘해야 돼요. 분류. 경우의 수에서는 분류가 진짜 중요한 것 같아. 우리가 어떻게 얘를 나눠 놓고 그 각각의 경우의 수를 구할지를 생각하면 돼. 우리가 나중에 이제 배우겠지만 이런 넓이를 구하세요. 그러면 우리가 얘를 이렇게 나눠 가지고 잘 계산할 수 있는 넓이들을 A와 B와 C를 이렇게 나눠 가지고 A 넓이 얼마, B 넓이 얼마, C 넓이 얼마 이렇게 구해서 다 더하면 되잖아. 경우의 수도 비슷해요. 우리가 이런 경우 나눠서 이거 구하고, 이 경우 나눠서 이거 구하고, 이 경우 나눠서 이거 구한 다음에 다 더하면 되는 거라고. 알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분류를 잘 할 수 있을지가 우리가 해야 될 얘기예요. 근데 내가 이렇게 아무리 이런 얘기를 해도 사실 지금 이 경우의 수 우리 배우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필요가 없어. 그냥 덧셈 곱셈만 잘하면 되긴 해. 좀 더 어려운 문제가 나가면 이게 이제 어려워진다는 거지. 그래서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각각의 문제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긴 할 텐데, 여기 나와 있는 셀에 나와 있는 문제들 가지고는 여러분이 어려워하진 않을 거야. 그래서 나는 이 순열과 조합을 들어가기 전 이 경우의 수 부분이 상당히 어렵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여기 문제는 저기요? 어디 갔어? 여기 문제는 어렵지 않게 나오겠지만 그래도 한번 차근차근 볼게. 여기에 합의 법칙이라고 하는 게 이제 더하는 거야. 그래서 합의 법칙을 못 하시는 분들은 없을 것 같고요. 그냥 뭐 세수의 곱이 3 또는 4 또는이 들어갈 때는 더한다라고 보시면 되고, 방정식과 부등식의 해 개수도 이런 건 한번 봐야 되나? 이것도 이제 일일이 하는 거랑 좀 느낌이 비슷하거든요. 얘 말고 내가 얘를 해볼까? 자, x 플러스 2y 플러스 3z가 20을 만족시킨다.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 우리가 일일이 세는 방법이야. 그러면 x에다가 먼저 하지 말고 이 개수가 큰 놈에다가 z가 1일 때, z가 2일 때, z가 3일 때, z가 4일 때, z가 5일 때 이런 식으로 이 제일 개수가 큰 놈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경우의 수를 구한다라고 보시면 되고, z가 5일 때는 나올 수가 없지요. 우리가 자연수가 되기 위해서는 얘가 1, 2, 3, 4일 때밖에 없어. 그러면 얘가 1이면은 x 플러스 2y가 17일 때 해가지고 다시 또 구하는 거지. x 플러스 2y가 17이다 해가지고 또 y가 또 1일 때, 2일 때, 3일 때 이런 식으로 해서 구하면 된다고요. 큰 수에다가 이 숫자를 대입해서 이제 푼다고 보시면 돼. 알겠지?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일일이 세는 방법이에요. 근데 셀 때도 x부터 찾지 말고 z부터 해서 개수가 큰 거부터 이렇게 찾아보면 돼. 이렇게 보시고, 곱의 법칙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약간 교집합의 느낌이죠. 교집합의 느낌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고, 약수의 개수 얘기를 좀 봅시다. 약수의 개수는요, 우리가 당연히 알다시피 소인수분해 하셔서 얘는 2의 세제곱, 3의 제곱이 되니까 약수의 개수를 어떻게 구했었어, 우리가? 약수의 개수 어떻게 구했어요? 지수에 왜 1씩 더했죠? 왜 그랬어요? 네. 똑똑한 학생이 한 명 있네요. 자, 얘가 1, 2, 2의 제곱, 2의 세제곱. 이렇게 1, 3, 3의 제곱. 얘를 봤을 때 2가 하나도 없을 때도 있고, 하나 있을 때도 있고, 두 개 있을 때도 있고, 세 개 있을 때도 있는 거야. 네 가지 경우가 있고, 얘는 3이 하나도 없을 때, 3이 하나 있을 때, 3이 두 가지 있을 때, 이렇게 세 가지 경우가 있어요. 그럼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이 소인수분해해서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이 약수들을 다 쓸 수 있다는 거야. 우리가 얘가 1 곱하기 1 하면 1이 나오고요. 2 곱하기 1 하면 2가 나오고, 1 곱하기 3 하면 3이 나오고, 2의 제곱 곱하기 1을 하면 4가 나오고, 이런 식으로 2의 세제곱 곱하기 1을 하면 8이 나오고, 이렇게 해서 모든 약수들을 다 써 내려갈 수 있다는 말이야. 이렇게 하다 보니까 여기에 있는 게 4가지, 여기 있는 게 3가지 해서 얘네들을 곱해서 12개의 약수가 있다고 할 수가 있는 거지. 그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 우리가 얘네들의 약수들의 총합을 구하세요라고 할 때에도 얘네들을 이렇게 다 더한 거에서 이렇게 더한 것들을 곱해주면 된다는 소리가 되는 거지. 왜냐면 이걸 전개했을 때 이 모든 약수들이 다 나오잖아. 그죠? 전개했을 때 모든 약수들이 다 나오니까 이걸 다 더하면 이게 바로 모든 약수의 총합이 나온다는 소리야. 됐죠? 그래서 나온 거예요.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다른 건 뭐 괜찮을 것 같고요. 이거 봅시다. 지불하는 방법하고 지불하는 금액. 우리가 돈을 지불하는 방법이 있고 지불하는 금액이 있어요. 둘이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 얘를 볼게. 얘를 보면 100원짜리 동전이 1개 있대요. 100원짜리 1개. 그리고 50원짜리가 3개 있고, 그 다음에 10원짜리가 2개가 있어요. 그러면 이걸로 지불할 수 있는 방법은 몇 가지가 있습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100원짜리를 안 쓰는 방법도 안 쓰는 방법도 있고, 1개를 쓰는 방법이 있고, 50원짜리는 안 쓰는 방법, 하나 쓰는 방법, 2개 쓰는 방법, 3개 쓰는 방법이 있어요. 10원짜리도 안 쓰거나 하나 쓰거나 2개 쓰거나 이런 방법이 있다고. 약간 저기 있는 약수의 개수처럼 비슷하게 생각을 하면 되거든. 그렇게 되면 우리가 얘는 2가지가 있고, 얘는 4가지가 있고, 얘는 3가지가 있으니 얘네들을 곱하면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우리가 빵을 선택하는 경우는 아무것도 지불하지 않은 경우니까 이걸 하나를 빼주는 거야. 그래서 2, 4, 3 곱하고 2를 빼시면 이게 바로 지불하는 방법이라고. 지불하는 방법을 어려워하는 사람은 없어. 근데 지불하는 금액을 좀 어려워하는 아이들이 있단 말이야. 자, 지불하는 금액은 무슨 말이냐? 우리가 이렇게 하면 이 안에는 100원짜리 하나를 지불한 경우도 있고 50원짜리 2개를 지불한 경우도 있어. 근데 이거는 다 다른 거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가 셌단 말이야. 지불하는 방법의 개수에서는. 근데 지불하는 금액의 수를 따질 때에는 방금 얘기한 100원짜리 1개를 지불한 경우랑 50원짜리 2개를 지불한 경우는 같은 경우라고 보는 거야. 지불한 금액이니까.
그렇게 따지면 중복되는 경우가 어디에 있을지를 생각해 보는 거지. 중복되는 경우는요. 10원짜리 2개 가지고 50원 만들 수 있는지 50원짜리 3개 가지고 100원 만들 수 있는지 이걸 따지면 돼. 그래서 50원짜리 3개를 가지고는 100원을 만들 수 있잖아. 10원짜리 2개로는 50원을 만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불한 금액이 나오면 잔돈 교환을 하셔야 된다라고 보시면 돼. 얘들 오락실 가봤지? 오락실이나 돈 교환해서 넣어야 되는 데 있잖아. 그런데 가보면 1,000원짜리 막 교환해가지고 우리 뭐 하잖아. 오락을 하든 망원경 그거 보러 가든 뭘 하든 인생 네컷 그거 할 때도 넣나? 요즘엔 다 지폐지? 어쨌든 그래서 우리가 잔돈을 교환하셔야 된다고요. 550원짜리 2개가 100원짜리와 중복이 되면 100원짜리를 50원으로 바꿔주는 거야. 잔돈 교환을 하셔야 돼요. 그럼 100원짜리는 0개 있다고 생각하시고 50원짜리가 5개 있다고 생각하시고 얘가 2개 있다고 생각하는 거야. 이러면 중복되는 경우가 생기지가 않아. 알겠죠? 그럼 100원짜리 하나 넣을 때 왜 신경 쓰지 마. 이제 그냥 500원짜리 50원짜리 5개, 10원짜리 2개야. 그럼 우리가 구하는 방법은 얘도 0, 1, 2, 3, 4, 5 해서 6가지. 얘는 0, 1, 2 해서 3가지. 곱하시고 마지막에 1 빼면 되겠지? 아무것도 지불하지 않는 경우 하나를 빼야 되니까. 이렇게 해서 지불하는 방법과 지불하는 금액의 가지수가 달라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알았지? 이렇게 열심히 얘기하는데 요즘에 이거 잘 안 나오더라고. 학교 시험에는 잘 안 나오더라. 근데 우리 문제집마다 다 있으니까 설명은 해드려요. 이렇게. 지불하는 방법과 지불하는 금액의 수.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대부분의 이 경우의 수 문제들은 어떤 규칙이 많이 없는 경우를 하고 있어요. 규칙이 없는 경우. 규칙이 많은 경우는 내일 우리가 배울 순열과 조합에서 할 거야. 순열과 조합에서. 알겠죠? 그래서 지금은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것들이구나 라고 보시면 되고 또 여기에 뭐죠? 뭐라고요? 여기 또 오타가 났네? 갑자기 약수의 개수라고 나왔어. 약수의 개수가 아니라 가는 경로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경로는 이런 경로야. 어렵지 않죠. 이런 경로는 괜찮을 것 같고 이런 경로도 괜찮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잘 해낼 수 있을 것 같은데 여러분 이런 경로는 어떨까요? 자, 여기 A라는 점에서 시작해서 B라는 점으로 가야 되는데 이 모든 자리를 다 지나가고 가야 된대. 하나도 빠짐없이 다 지나가야 된다는 거야.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여기로 갈 건데요. 그러니까 여기 슝슝슝슝 다 지나가고 가서 여기도 다 지나가는 가지수가 몇 가지가 될까라는 소리야. 이해돼요? 한번 해봐, 지금. 몇 가지가 될까? 몇 가지가 될까? 실제 곱하기를 안 하셔도 돼요. 제가 그냥 생각만 해봐. 뭐 곱하기 뭐를 하면 되겠구나. 이 생각을 해보세요. 여기서 시작해서 여기서 끝나요. 자기가 생각한 게 맞을지만 보면 돼. 아니, 주무시면 안 되고요. 풀어보라고요. 주무시고 계시면 어떡해? 풀어보라니까. 자, 얘를 푸는 방법은요. 좀 빡세게 생각하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 4개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내가 가야 되겠구나. 그 다음에 또 3개 중에 하나 선택하고 2개 중에 하나 선택하고 마지막 하나 선택하는데 이렇게 쓰면 좀 빡세죠. 이렇게 하면 힘들어. 왜 힘드냐면 그럼 이제 얘가 4개 중에 하나를 선택했어. 이게 무슨 모양이야? 어쨌든 이거 하나를 갈 때 이쪽으로 갈 수도 있고 이쪽으로 갈 수도 있잖아. 그쵸? 그러니까 또 2가지가 생긴다면 2가지. 얘도 이쪽으로 갈 수도 있고 이쪽 그럼 또 2가지. 얘도 이쪽 2가지. 이쪽 2가지.
이쪽도 이제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또 세 가지, 두 가지, 한 가지에 또 여기다 2 곱하기 2 곱하기 뭐 곱하기가 너무 많아. 이렇게도 풀 수는 있어요. 이렇게 하지 말고 이것보다는 조금 더 편하게 하자면 그냥 여기서 쉽게 생각해. 우리가 갈 수 있는 게 8가지가 있는 거야. 8가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가지. 그지? 한 번 선택을 하면 하나는 없어졌어. 이제 여기까지 와버리니까 없어졌어. 그지? 그 다음 갈 수 있는 건 6가지. 그지? 6가지 중에 또 하나 갔다 와. 남은 건 4가지, 그 다음 2가지. 이렇게 하고. 결국 식은 똑같아. 야, 이게 곱해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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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곱해지는 것밖에 없잖아. 그죠? 여기도 그냥 6, 4, 2. 이렇게 되겠죠. 알겠죠? 그래서 어떻게 경로를 가야 되는지 생각해 보는 거 한번 해보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색칠하는 방법의 수 얘기해 봅시다. 이 색칠하는 방법이 이게 진짜 많이 어렵거든? 근데 내가 좀 최대한 좀 쉽게 설명을 해드리려고는 하지만 어려울 수 있어요. 자, 졸리면 안 돼요. 우리 이제 거의 다 끝나가는데 우리 유종의 미를 거둬야죠. 졸지 마시고 잘 들어보세요. 졸리면 일어나세요. 우리 수상하는 애들은 좀 일어나 있거든? 졸린 애들? 수하는 애들은 그냥 자고 있어요. 어떻게. 자, 색칠하는 방법의 수는요, 규칙을 좀 내가 얘기하자면, 얘는, 많이 인접한 곳부터 시작을 하시고, 나머지는 뭐 계속 괜찮아. 쭉 하는데, 마지막, 칠하기 전 체크. 이렇게만 이해하셔도, 마지막 칠하기 전 체크. 이 2가지만 이해하셔도, 틀리는 게 많이 줄어들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일단 우리가 이제 여기 보시면, 이 몇 가지 색을 가지고 하라고 했냐면 5개 영역을 하나, 둘, 셋, 넷, 5개. 5개 가지고 칠하라고 했어. 근데 이렇게 같은 색을 중복해서 사용해도 좋지만 인접한 영역은 서로 다른 색으로 칠하라고 해.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가 같은 색으로 칠해버리면 이 경계가 없어져 버리잖아. 그죠? 경계가 같은 색 빨빨 칠해버리면 경계가 없잖아. 의미가 없지. 그래서 우리가 이 이야기는 맨날 나오는 얘기야. 같은 색을 중복해서 사용해도 좋으나 인접한 영역은 서로 다른 색으로 칠한다 라는 얘기는 항상 나올 이야기야. 자, 그러면 우리가 봤을 때 일단은 제일 많이 인접해 있는 곳부터 하려고 하니까 A에다가 하겠죠. 그럼 A에 칠할 수 있는 건 5가지라고요. 5가지. 5가지네. 자, 그 다음은 원래 이제 C가 그 다음이겠죠. C나 D가 양옆에 이렇게 3가지 있으니까. 근데 뭐 굳이 그렇게까지 보지는 않아도 돼. 이렇게 일렬로 있을 때는 그냥 B부터 합시다. B는 A가 선택한 거 못하니까 4가지, C는 A, B가 선택하는 거 못하니까 3가지, D는 A, C가 선택한 거 못하니까 2가지. 그리고 마지막 칠하기 전에 뭘 체크하라고 했냐면 우리가 E가 봤을 때 자기가 인접해 있는 곳에 있는 A와 D가 있잖아. E가 봤을 때. 그럼 이 A와 D가 같은 색을 칠해도 되는지를 꼭 체크해 봐야 돼. 알겠죠? 마지막에 색칠을 하기 전에 자기한테 인접해 있는 애들이 같은 색을 칠해도 되니? 이걸 꼭 체크해 봐야 돼. 되게 중요한 얘기야, 이거. 애들 지금 해본 애들은 알겠지만 되게 중요한 얘기예요. 같은 색을 칠해도 되는지를 체크하셔야 돼. 얘는 당연히 안 되잖아. 같은 색 칠할 수 없죠? 그러니 그냥 이 2가지 색을 제외한, 야, 얘 2가지 맞냐? 지금 잠깐, 얘 3가지지? 얘도 3가지지? 2가지 빼니까. 다시 A는 5가지, B는 A 빼고 4가지, C는 AD 빼고 3가지, D도 AC 빼고 3가지, E도 AD 빼고 3가지. 이렇게 풀면 된다고요. 지금 답을 쓰시지 마시고 지금 어떻게 하는지를 아셔야 돼. 이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야. 얘 때문에 한 게 아니라고요. 얘가 아니라요. 이 문제는 너무나 쉬운 문제고 여러분들이 틀리는 사람이 없어요. 지금 쟤 때문에 그래요. 얘 때문에. 이놈 때문에 그렇다고. 이놈 때문에. 얘 때문에 우리가 한 거야 지금. 보시면 우리가 5개 영역을 5가지 색깔로 똑같이 색칠하는 거예요. 모양만 다를 뿐이지. 그럼 내가 A에다가 색칠을 할게요. A에다가 색칠을 5가지 했어. 그럼 여기 이제 어디든 해도 똑같으니까 B부터 시작해서 하려고 해. B에 색칠하는 건 몇 가지? 4가지. 그럼 E에 색칠하는 건 A, B 빼고
세 가지. 그 다음에 D는 A, E 빼고 세 가지. 그 다음 마지막 C는 A, B, D 빼고 두 가지. 이렇게 쓰면 틀려버린다고. 알겠어요?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아, 이씨 말고 B랑 D가 같은 색을 칠할 수도 있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꼭 체크를 하라는 거야. 마지막 칠하기 전에. 그러니까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너무 괜찮잖아 원래. 5, 4, 3, 2개 빼고 3, 여기도 2개 빼고 3, 2개 빼고 3, 여기도 3개 빼고 2 이렇게 하면 너무 좋겠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이렇게 하면 틀려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될 때는 마지막에 이렇게 칠하기 전에 체크를 해봤더니 안 되는 경우에는 아예 처음부터 나눠서 계산을 해야 된다고. 얘가 BD가 같은 색을 칠할 때랑 BD가 다른 색을 칠할 때를 꼭 이렇게 나누어서 계산을 해야 돼. 그래서 이거 언제 나누고 언제는 안 나눠도 돼요? 이거 질문이 되게 많거든 아이들한테. 그거는 마지막에 칠할 때 체크를 해봐야 되는 거라서 마지막에 칠할 때 보면 얘가 세 가지 색일지 두 가지 색일지를 우리가 알 수가 없으니까 아예 나눠서 해야 된다고. BD가 같은 색일 때 다른 색일 때. 그리고 BD가 같다면요 A를 먼저 하는 건 5가지였고 BD가 같은 색이니까 B 선택하는 건 4가지였다면 D 선택하는 건 1가지지. D는 선택을 할 수가 없어요. 같은 색이니까. 그러면 A랑 BD는 지금 이미 색칠을 한 거야. 근데 얘네들이 같은 색이니까 지금 2가지 색만 칠한 거야. 그러니까 E가 색칠할 수 있는 게 3가지고 C도 선택할 수 있는 게 3가지가 되는 거지. 이해되죠? 여기 하나, 두 가지만 색칠했으니 여기다가 3가지 색칠할 수 있고 여기도 3가지를 색칠할 수 있다고. 자, 그런데 이제 다른 색일 때는요. A에 5가지, B에 4가지, 그럼 D에는 3가지를 색칠하겠지. 이해돼요? 여기 5가지. D에는 A 빼고 4가지. D는 얘네 둘이랑 다른 색이니까 3가지가 됐다고. 3가지. 그럼 이제는 얘네들이 3가지 색을 다 썼으니 E는 이 세 놈과 다른 색을 색칠해야 돼. 그러니 2가지. 저기 C도 2가지. 이렇게 된다고요. 그래서 얘네들을 요렇게 더해야 돼서 약간 어렵죠. 꼭 나누셔야 되는 게 이거야, 이거. 이 문제 때문에 내가 지금 이런 얘기를 막 한 거야. 알겠죠? 잘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냥 넘기지 마시고. 오케이. 자,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는 나와 있지 않지만 내가 할 얘기가 또 있어요. 이 경우의 수 관련돼서 조금 더 얘기를 해볼게. 얘는, 그러니까 우리 숙제는요. 여기까지만 하면 돼요. 여기 유형 8번까지만. 몇 번부터가 숙제지, 그러면 우리가? 그러면 오늘도 숙제가 너무 적나? 네, 알겠어요. 자, 네, 유형 8번까지요. 이 수형도 이용하는 거, 이 이야기 좀 합시다. 이거를 우리가 교란 수열, 완전 수열, 뭐 이런 얘기라고 해요.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좀 어려운 얘기죠. 자, 교란 수열, 수열이라고도 하고 순열이라고도 하고 완전 수열이라고도 해요. 이 문제를 완전 수열. 이름을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름은 몰라도 돼. 어쨌든 중요한 건 1, 2, 3, 4가 1, 2, 3, 4 하지 말고 여기 이 네 명이 우리 집에 초대를 받아서 오셨어요. 막 놀았어. 그러다가 갑자기 정전이 났어. 정전. 그래가지고 일단 정전이 났어. 다 너희들 가방은 들고 왔잖아. 정전이 나서 깜깜해가지고 자기 가방을 하나씩 들고 나왔는데 모두 다 자기 가방을 들지 않을 가짓수를 구하시오. 라는 게 이 문제야. 자기 걸 안 갖는 거지. 뭐 다른 표현으로는 우리가 클래식을 감상하러 갔는데 1악장이 끝나고 다 쉬는 시간을 갔다 온 다음에 다시 자리에 앉았을 때 아까 앉았던 자리에 모두 다 안 낳는 경우의 수를 구하시오. 같은 의미겠죠? 그치? 모자를 다 벗어놨는데 그걸 썼더니 다 자기 의자, 아니 자기 모자가 아닌 거. 다 똑같은 얘기예요, 지금. 그거를 구하라는 게 바로 이 교란수열, 완전수열이라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4명일 때가 제일 시험에 많이 나오니까 한 명부터 생각해보면 한 명일 때는 되니? 한 명이 지 거 안 가져가면 뭘 가져갈 거야? 안 되잖아.
두 명일 때는 어떻게 돼요? 한 명일 때는 그냥 빵 가지야. 두 명일 때는 어떻게 돼요? 한 가지밖에 없겠지. 얘네 둘이 서로 바꿔서 하는 경우 한 가지밖에 없어요. 세 명일 때는 어떻게 될까? 세 명일 때 한번 써볼까? 1, 2, 3이 있으면요. 여기 1이 들어가면 안 되니까 여기 2 아니면 3이 들어가야 되잖아. 그쵸? 그러면 2가 들어가면 얘가 1이면 돼, 안 돼? 안 되지. 그럼 3이 자기 거 가져가야 되니까. 2, 3, 1 이렇게 되는 거고 3이면 얘가 2 안 되니까 1밖에 안 되고 여기 2. 그래서 두 가지만 있는 거야. 이해돼요? 그래서 3명일 때는 두 가지가 되는 거야. 4명일 때가 가장 중요하다고. 그래서 이 4명 때문에 하고 있는 거예요. 4명일 때 한번 해봅시다. 자, 4명일 때는요. 여기 1, 2, 3, 4가 있고요. 여기에 이 자리에 올 수 있는 건 2 아니면 3 아니면 4잖아. 그쵸? 1자리에 1이 못 오니까. 그러면 여기 2가 왔으면 여기에는 뭐밖에 못 와? 1, 3, 4밖에 못 오죠. 1, 3, 4. 이해되지? 이 자리에는 1, 3, 4만 온단 말이야. 그럼 3자리에는 여기 1, 2가 쓰였으니 여기다 3, 4 써야 되는데 4와 3일 수밖에 없지. 3, 4는 못 쓰니까. 따라오는 거지. 나 지금 무슨 얘기하는지 알죠? 왜 그래? 정신 차려. 정신 차려. 자, 2, 3이면 1, 4 남았어요. 1을 쓸 수가 없어요. 왜? 4를 여기다 쓸 수 없으니. 그래서 4, 1을 쓰는 거지. 2, 4면 1, 3이 남았어요. 3자리에 3 못 쓰니까 1, 3. 이렇게 해서 2가 들어갈 때 세 가지가 있는 거야. 그죠? 그럼 여기 3일 때도 똑같이 해요. 이게 3이면 이 자리에는 뭐가 올 수 있어? 1과 4밖에 못 와. 1과 4밖에. 2는 안 되잖아. 그죠? 그럼 3, 1이니까 2, 4 남았어. 그럼 여기가 4와 2일 수밖에 없네요. 4와 2. 그리고 여기 3, 4면 1, 2를 써야 되는데 1, 2는 마음대로 쓸 수 있어. 그래서 1, 2, 2, 1 이렇게. 지금 따라왔나요? 이렇게 가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도 세 가지가 나오네. 그러면 4일 때에도 4도 여기다가 1, 3 쓰고 1일 때 1, 4 썼으니까 2, 3 남았는데 3을 못 쓰니 2와 3을 쓰고 4, 3이면 1, 2니까 여기 1일 때 2가 되고 2일 때 1이 되고 그래서 이게 9가지가 된다고. 이렇게 하는 게 지금 일일이 센 방법이야. 그래서 이렇게 지금 하는 이 그림 모양이 나뭇가지 모양과 닮았다고 해서 수형도라고 하거든. 그래서 여기에 수형도라고. 나뭇가지 수를 써서 도형, 그림, 도형의, 나뭇가지 도형의 그림이다 라고 해서 수형도라고 쓰는 거거든. 이렇게 해서 실제로 다 쓴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9가지가 나온다. 그럼 5명일 때는 어떻게 하느냐? 5명일 때 우리가 어떻게 다 구해. 그치? 우리가 그냥 외우자. 44가지라고. 이렇게 나와요. 1, 2, 9, 44 이렇게 나오거든요. 외울 수 있지? 1, 2, 9, 44. 근데 제일 많이 나오는 건 뭐라고? 4명일 때. 4명일 때 9가지. 이게 제일 많이 나와. 알겠죠? 6명일 때도 우리가 구할 수 있어요. 이제 어떻게 이게 규칙을 따라 움직이는데 어떻게 움직이냐면 얘네 둘이 더해서 3을 곱하면 얘가 나오고 얘네 둘이 더해서 4를 곱하면 얘가 나와. 그럼 얘네 둘이 더해서 5를 곱하면 얘가 나오겠지. 근데 그것까지 알 필요는 없어요. 우리한테 물어보지 않으니까 그냥 우리는 1, 2, 9, 44만 외우면 돼. 1, 2, 9, 44. 또 1, 2, 9, 44를 외웠더니요. 여기다가 1, 2, 9, 44를 하는 애들이 있어. 그러면 안 돼. 그치? 한 자리 넘어가야 돼. 1, 2, 9, 44가. 이쪽에 있어야 된다고. 1, 2, 9, 44.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얘를 물어볼 때가 제일 많고 얘는요. 그럼 이 아래 문제는요. 이러다 보니까 내가 지금 거의 다 풀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인데 절대 안 돼요. 본인들이 다시 풀으셔야 돼요. 지금 답만 막 체크하고 있고 막 그러면 안 돼. 자, 이게 5개짜리가 있는데요. 1, 2, 3, 4, 5가 하나씩 적힌 5개의 농구공을 A1, A2, A3, A4, A5 쓰여진 가방에 각각 한 개씩 넣을 때 2가 적힌 공은 A1에 넣고 K가 적힌 공은 AK 놓지 않는 방법의 수를 구하래. 약간 어렵지? 약간 어려워요. 지금 우리가 지금까지 풀었던 문제는 그냥 대놓고 다 했는데 얘는 2가 쓰여진 공은 A1에 넣어야 된대. 2가 쓰인 공을 A1에 넣는다면 어떻게 하지?
2가 쓰인 공을 여기다 집어넣었대. 2를 여기다 넣었대. 우리가 1, 3, 4, 5가 있잖아. 1, 3, 4, 5. 걔를 여기다가 막 집어넣어야 되거든요. 1, 3, 4, 5를. 그럼 어떤 학생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러면 4개를 1, 3, 4, 5를 여기다 그냥 집어넣으면 되니까 9가지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 안 그래? 맞아요? 9가지. 근데 답이 11가지부터 시작인데요. 뭐가 잘못... 오늘 좀 심하네? 자, 뭐가 잘못됐어요. 9가지가 아니래. 이거 뭐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 문제가 있는데요. 왜냐면 4자리가 남았고 이 4자리에 자기 거 집어넣으면 안 된다는 거잖아. 근데 9가지가 아니야, 답이. 힘든데? 어떡하지? 하도 애들이 1, 2, 9, 44만 외워서 푸니까 이런 문제가 나오기 시작한 거야. 1, 2, 9, 44만 외워서 푸니까. 애들이 맨날 그냥 바로 쓸 거 아니야, 답을. 문제 보자마자 이거 1, 2, 9, 44 이거 바로 이렇게 나왔어. 이렇게. 그래서 얘는요 2가지로 나눠서 풀어야 돼요. 첫 번째, A2가 1을 가질 때와 A2가 1이 아닐 때를 나눠서 풀어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A1에 2를 집어넣었잖아. 그러니까 그럼 A2와 A1이 서로 자리가 이제 바뀌어 있을 수 있는 거지. 이게 2가 말을 못해. 1 쓰여진 가방에 2를 집어넣고 2 쓰여진 가방에 1을 집어넣으면 그럼 나머지 3개만 자기들 거 안 집어넣으면 되잖아. 그치? 그런 경우로 하려고 하는 거야. A2에 2를 집어넣는 경우는 나머지 3개만 자기 거 아니게 막 집어넣으면 된다고. 그 가지수가 몇 가지요? 2가지가 된다고. 2가지. 3개를 자기 거 아니게 집어넣는 거. 1, 2, 9, 44였잖아요. 2. 2가지. 근데 A2가 1이 아니라는 의미 자체가 얘는 아예 지워. 머릿속에 지워. 남는 건 원래 그럼 1, 3, 4, 5라는 공이 남아있을 거 아니야. 근데 3은 3자리에 못 넣고 4는 4자리에 못 넣고 5는 5자리에 못 넣는데 1도 이 자리에 못 넣는다는 거야. 이해가 돼요? 1도 이 자리에 못 넣는다는 거잖아. 그럼 결국 그냥 이 4개를 자기 자리에 못 넣는 거로 생각해서 여기에 9가지가 된다는 거지. 됐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1이 들어가는 경우랑 1이 안 들어가는 경우로 하는데 1이 안 들어가는 말 자체가 마치 2가 2에 안 들어가는 거랑 똑같은 거로 생각을 하는 거지. 그래서 4개가 자기 자리에 안 들어가야 된다. 9가지. 2가 1이면 여기에 1이 들어가 있으면 3개만 가지고 자기 자리에 안 들어가야 돼 해가지고 2가지가 나오고. 그래서 더해서 11가지가 되거든. 이렇게 나오면 좀 헷갈리는 거죠. 1, 2, 9, 44를 외우기만 했던 사람들은 헷갈려요. 그죠? 자, 하나만 더 얘기하고 여기 문제는 없지만 하나만 더 얘기할게. 그리고 여러분 문제 풀어보시면 되는데 오늘 좀 여유가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한테는. 숙제도 적고 다 하는데 어려움이 없을 것 같아. 자, 우리 길 경로 최단거리 좀 얘기 좀 합시다. 우리가요 여기에 요렇게 이렇게 있을 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는 최단거리 구하세요. 왜? 별로 안 좋아하는 문제라고?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는 최단거리를 구하래요. A부터 B까지 가는 최단거리를 구하세요라고 해요. 그러면 우리가 얘를 너무 크니까 여기서 너무 잘 모르겠으면 일단 쉬운 거부터 해봅시다.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는 건 몇 가지예요? 2가지죠. 어떻게? 요래 가거나 요래 가거나. 그럼 여기에 하나를 더 붙여봐.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는 건 몇 가지일까요? 네? 자, 여기서 이렇게 쭉 가거나 이렇게 가거나 이렇게 가거나 밖에 없지. 또 있어요? 못 봤어요? 다시. 이렇게 가거나 이렇게 가거나 이렇게 가거나 말고는 없지. 선생님 이렇게 가는 거 없나요? 이런 거 없어. 이건 최단거리가 아니잖아. 3번에 거쳐서 가야 되겠지. 3번에 거쳐서. 그렇죠? 여기서 여기 가는데 하나, 둘, 셋 이렇게밖에 없단 말이야. 그럼 이렇게 돼 있으면 그럼 몇 가지가 돼요?
네 가지가 되겠죠?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네 가지가 된단 말이야. 언제 이걸 다 세고 있어? 이렇게 못하죠. 이렇게 할 수는 없어.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해보자는 거야. 어차피 가는 방법이 여기서부터 여기 갈 땐 두 가지라고 했어. 그 두 가지는 어떻게 하냐면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 게 한 가지고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 게 한 가지니까 이 한 가지와 한 가지를 더해서 두 가지라고 한 거야. 오, 졸다가도 끄덕끄덕 할 수 있는 능력. 자,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는 건 뭐예요? 여기도 한 가지예요. 여기서 여기 가는 게. 그럼 여기서 두 가지와 한 가지. 여기서 여기 가는 게 두 가지, 여기서 여기 가는 게 한 가지. 여기를 더해서 여기는 세 가지가 된다고요. 알겠죠? 그럼 또 여기도 또 계속 한 가지니 여기는 네 가지. 한 가지니 여기는 다섯 가지.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고. 똑같은 방식으로 계속 가요. 여기도 한 가지, 여기도 한 가지. 그럼 여기는 세 가지, 여기는 네 가지. 그럼 여기는 여섯 가지, 여기는 열 가지, 여기는 15가지. 여기는 10가지, 여기는 20가지, 여기는 35가지. 이렇게 된다고요. 됐니? 어떻게 가야 될지 알겠지? 그러니까 여기까지 가는 방법이 여기까지 왔어. 6가지 방법이 있었어. 근데 여기서 여기까지 오는 방법이 4가지래. 그럼 여기 6가지와 여기 4가지가 여기 모여서 10가지가 되는 거지. 그죠? 아까 여기 한 가지와 한 가지를 더해서 두 가지가 됐잖아. 일로 가는 거랑 여기로 가는 거랑. 여기서 여기 가는 게 6가지, 여기서 여기 가는 게 4가지. 그럼 여기서 여기를 합해주면 10가지가 된다는 거야. 됐죠? 그래서 대각선으로 합해줘야 돼요. 대각선으로. 이렇게 되면 뭐 문제가 없겠죠.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여기에 뭔가가 있어. 짜증나게. 그냥 이렇게 되고 끝나면 좋겠는데 뭔가가 있어요, 여기에. 이렇게 해놓고 막 여기를 못 간대, 여기를. 여기가 공사 중이래. 공사 중이야. 그러면 이제 어떻게 가겠냐는 거야. 이걸 가려면 우리가 이제 여기가 빠졌으니 일로 가는 방법을 여기를 거쳐서 가는 경우를 빼주면 되는 거야. 알겠죠? 전체 경우의 수는 몇 가지였어요? 35가지였어요. 35가지. 그러면 여기를 거쳐서 반드시 여기를 거쳐서 가는 경우를 생각하면 여기가 A, 여기가 B가 있고 여기 P라는 점이라면 우리가 A, P, B를 가는 경우를 A, B 가는 경우에서 이 경우를 빼주면 된다는 거야. 그러니 35가지가 있었는데 여기서 A에서 P로 가는 경우는 여기서 뭐라고 했어? 6가지라고 했던 거 보이지? 6가지였거든요. 6가지. 그리고 여기서 여기 가는 경우는 또 6가지, 35가지라고 빼면 안 돼요. 다시 가봐야 돼. 여기서 가는 경우는 다시 계산해봐. 여기서 여기 가는 경우는 한 가지, 한 가지, 한 가지, 두 가지, 세 가지. 아까 해봤죠? 우리 세 가지라는 거. 그러니까 여기다가 세 가지를 곱해서 35에서 18가지를 빼서 구할 수 있다는 거야. 알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면 내가 이번에는 점점 업그레이드를 시켜서 이번에는요. 한 군데가 아니야. 이 두 군데가 공사 중이래. 비어 있어. 이러면 이제 어쩔 거야? 두 군데가 비어 있어. 여기는 못 간대. 망했어. 여기는 못 가. 그럼 이제 우리가 어떻게 갈 거냐라는 거야. 어떻게 풀까요? 이 두 군데를 못 간대요. 어떻게 풀까요? 좀 어려운데 아까 내가 얘기했던 그 분류라는 방법을 좀 우리가 사용해 보려고 해요. 분류. 아까 3번 해가지고 분류했던 거. 우리가 여기다가 A에서 B를 거쳐서 가는 경우를 분류해서 쓰려고 해. 내가 점을 P.Q.R.S. 여기에 이제 Q가 없으니까 P와 Q와 R이라고만 해도 되겠다. P와 Q와 R. 우리가 여기서 여기 가는 경우는 P를 지나거나 Q를 지나거나 R을 지날 때밖에 없어. 그걸 어떻게 잡나요? 이렇게 가는 경우에 대각선으로 잡으면 돼. 잘못해서 여러분들이 P, Q, R, S 이렇게 잡아버리면 큰일 나. 왜냐면 그렇게 잡아버리면 중복되는 경우가 생기잖아. 그치? 이렇게 해서 일로 가는 경우, 이렇게 해서 일로 가는 경우, 이렇게 해서 일로 가는 경우, 이렇게 가는 경우가 다 중복이 돼. 그러니까 우리가 분류를 할 때는 중복되지 않고 빠짐없이
하나도 빠지면 안 되고요. 중복이 되면 안 돼. 둘 다 안 돼. 빠짐이 없어야 되고 중복도 안 돼야 돼. 그렇게 잡아야 되거든. 분류를 할 때에는 어떤 사건을. 그러니까 여기서 여길 가는 경우 중에서 같은 라인에 있으면 중복되는 경우가 반드시 생겨. 이렇게 대각선으로 잡아야 여기서 일로 가는 놈은 절대 여기서 여기랑 가는 거랑 겹치지가 않는다고. 이해가 돼요? 여기서 일로 가는 애랑도 겹쳐지지가 않아. 얘를 따로 나누어서 이걸로 푼다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APB로 가는 경우랑, APB로 가는 경우랑 AQB로 가는 경우랑 ARB로 가는 경우를 나누어서 푼 다음에 얘네들을 다 더해주면 된다고. 알겠죠? 이런 식으로 푸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APB 가는 경우는 생각보다 어렵지 않아요. 여기 1, 1, 1, 1 하면 여기 2, 3, 4. 그치? 됐죠? 네 가지. P에서 B 가는 경우는 한 가지밖에 없어. 아, 이건 네 가지밖에 없구나. 됐어요? 자, ARB 먼저 할게. AR은 1, 1, 1, 1. 한 가지. B로 가는 거 한 가지. 그러니까 얘는 한 가지밖에 없어. 됐어요? 얘가 좀 어렵네. Q로 가는 경우가 어려운데요. 얘도 이렇게 생각하면 되지 않을까? 여기 거쳐서 Q로 갈 수는 없어. 이 뒤로도 넘어갈 수 없어.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갈 수밖에 없단 말이야. 그럼 Q까지 가는 경우도 처음에 가는 경우가 한 가지밖에 없어요. 한 가지. 그리고 Q에서 B를 가는 경우는 다시 생각해봐. 여기 뭘로 할까? 한 가지, 한 가지, 한 가지니까 두 가지, 세 가지 해서 여기 3을 써서 세 가지. 전체는 8가지만 된다고.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뭔가 있을 때 중복되지 않게 빠짐없이 분류를 해서 문제를 풀 수 있는 게 이 최단거리 가는 방법이야. 좀 어려워서 문제는 없어서 내가 따로 설명을 해드렸으니까 한번 보시고 나중에 너희들이 확률과 통계를 배우시면 거기서 배우면 이걸 훨씬 더 쉽게 배워. 다른 방법이 있거든? 지금 우리는 알 수 없으니 그냥 이렇게 막 푸는 방법밖에 없어. 지금은 이렇게 풀고 나중에 좀 쉬운 방법으로 합시다.